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중근 박사의 발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면에서 주장되는 내용들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반박하는지, 이름은 저하고 김중근 박사 둘이 올렸지만 이제는 이제 김중근 그 박사님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글은 우리 김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위헌위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헌위법인데 받아들이면 위헌위법인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혼 현재 헌법상 명백하고 민법상 명백해서 이거 판사가 인정하면 판사가 헌법 위반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주장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중근 박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길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원고는 최근에 그 헌법소원 청구 들어간 그 사건을 보면은 그 주장되는 그 요지와 그 쟁점들을 보면은 최초로 동성혼 소송이 제기됐던 2014년 소위 김조광수 사건의 그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았고, 그렇다면은 김조광수 사건에서 나왔던 그런 판결 내용들, 그 전체적인 그 소송 경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판결의 그 타당성들을 검토하고 이 판결의 타당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원고를 정리를 했는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중심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10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그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남자 2명이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해주지 않은 그 처분에 불복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최초의 동성혼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심 각하, 항고심 기각 결정을 이제 내렸고, 이 판결이 있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제 동성 커플 11쌍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이제 집단으로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그 6개 법원의 11개 사건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돼서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받아서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7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혼 소송 그 1심 결정문입니다. 먼저 판결문에서는 현행법의 해석론을 전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라는 것이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 법률혼에 동성혼인도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먼저 현행법 해석은 이렇다라는 원칙을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민법에서는 그 혼인의 당사자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률 조문 곳곳에 보면은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부부 또는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민법에 명시적으로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양성 부부, 부처, 남편과 아내, 이런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되어 온 판결과 결정들을 보면은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 생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법 해석으로는 이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조광수 사건에서 이 신청인들이 주장했던 쟁점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아까 음선필 교수님과 명재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각각의 쟁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상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즉 헌법상 자유라는 것은 이 성적 자기결정권, 혼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적법한 혼인에 있어서 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인 배우자가 아니라 동성인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까지 법률혼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얘기를 할 때 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이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이성 간의 혼인만을 이 법률혼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혼인이 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혼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국가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 결혼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지, 아무리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동성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동성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거기서 제한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그 제도까지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도 존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명재진 교수님 발제문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 혼과 이 동성결합하고 사이에서는 이 혼인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양육에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항상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이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그 입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런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법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여부가 법원의 그 법률 해석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별도로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동성혼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단순한 이런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 입법을 통한 결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의되는 것은 좀 어렵고, 이런 것이 또 전무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갑자기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혼 소송에서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들이 항고를 했고, 이제 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1심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해서 111페이지에 요약을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기각 판결을 이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시면은 거의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에 11쌍의 동성 커플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집단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다음날 실제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11번까지 연번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2건이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5건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에 1건, 가정법원 1건, 동부지방법원 1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건, 이렇게 총 11개 사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9번과 1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다 법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돼서 지금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현재 신청인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번과 11번은 어떻게 된 건가 보면은, 9번은 현재 그 항고를 해서 서울 가정법원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건은 아직 1심 단계에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건 계류 중에 있어서 좋은 결정이 나오리라 기대는 하지만 이제 좀 한번 계속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 기각과 결정을 내린 그 사건들에서 구체적인 막 이유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처럼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판결문에 그 내용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단하지만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혼인은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 공동체적 결합 관계로 정의되어 왔고, 이성 간 결합이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 이를 전제로 법률상 혼인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문의 내용 및 취지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좀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앞에서 나왔던 그런 판결문이 타당하다라는 점들을 우리 교수님들, 학자님들의 그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자면은,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혼인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라는 것이 그냥 정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할지 여부는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법 해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국제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부 국가가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훨씬 많은 다수 국가는 불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성혼을 인정할지 여부는 각 나라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9페이지 보시면은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 애정 성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법치주의 원리상 그것도
그 주장을 얼핏 듣다 보면은 좀 그 딱한 마음에 심정적으로 동의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근친이나 중혼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생기는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행 결혼 제도에서 중혼을 허용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성혼만 법률혼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이 법률 제도상 아무리 그 동성 간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은 감정을 멈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현행 헌법과 민법 해석상 동성혼은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에 이것은 입법과 헌법 개정의 문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이 성경의 헌법 질서에 맞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혹시 다수 국민이 미혹돼서 동성혼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의 국가가 다수로 합의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질서는 반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효입니다.